테마 10일 감축관리. 안녕하세요. 오늘의 행정학 강의 주제는 감축관리입니다. 큰 정부에서 작고 효율적인 정부로 나아가는 길, 그 핵심적인 관리 방식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감축관리의 의의. 1. 감축관리란 무엇일까요? 감축관리란 말 그대로 조직이 사용하는 자원, 즉 예산이나 인력, 그리고 수행하는 사업의 규모를 체계적으로 줄여나가는 관리 활동을 의미합니다. 1970년대 이후 정부의 규모가 지나치게 커지면서 발생한 여러 문제, 즉 정부 실패에 대한 대응책으로 등장했습니다. 과거의 큰 정부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작고 효율적인 정부로 전환하는 과정의 핵심적인 관리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무엇과 대립되는 개념일까요? 감축관리는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려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케인스 경제학이나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인 복지를 제공하려 했던 복지국가 이념과는 반대편에 서 있는 개념입니다. 정부의 무분별한 팽창을 비판하고 정부 규모의 총량을 줄여 행정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 단순한 절약과는 다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감축관리가 단순히 예산을 아끼는 소극적인 활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근본적으로 다시 따져보고 한정된 자원을 가장 필요한 곳에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정책의 시작과 끝을 전략적으로 연결하는 매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효율성 극대화 논리입니다. 4. 감축관리의 한계와 새로운 방향. 물론 감축관리에만 치중해 작은 정부를 지나치게 추구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공공서비스 공급이 부족해지거나 시장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에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 때문에 최근에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규모를 줄이는 것을 넘어 시장 및 시민사회와 힘을 합쳐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중요성이 함께 강조되고 있습니다. 2. 감축관리는 왜 등장했을까요? 감축관리가 중요한 시대적 흐름이 된 배경에는 크게 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1. 경제적 위기. 1970년대에 두 차례 발생한 오일 쇼크로 인해 전 세계는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는 침체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어려운 상황에 빠졌습니다. 정부가 돈을 풀어 경기를 살리려던 기존의 케인스주의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이 이념적 전환. 정부의 몸집이 커지면서 나타나는 비효율성, 즉 정부 실패와 과도한 복지 지출의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시장의 자율성과 경쟁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와 신고전파, 경제학이 새로운 시대 정신으로 떠오르며 작은 정부론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3. 정부는 모든 것을 잘할 수 있다는 믿음의 변화. 과거에는 정부가 모든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부가 해서는 안 되는 일, 민간보다 잘하지 못하는 일,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일을 명확히 가려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정부의 핵심 역량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무결점주의에서 벗어나는 사고의 전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3. 감축관리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 그렇다면 정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모를 줄여나갈까요? 주요 실천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 기능의 재정립. 정부가 수행하는 모든 기능을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핵심 기능만 남기고 나머지는 과감히 축소하거나 폐지합니다. 2. 민영화 및 민간 위탁. 과거 정부가 직접 운영하던 공기업이나 서비스를 민간 부문에 넘겨 경쟁 원리를 도입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입니다. 3. 정부 규제의 완화. 기업 활동이나 시장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행정 규제를 없애거나 완화하여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4. 정책 및 사업의 종결 축소. 성과가 낮거나 이미 목표를 달성한 사업은 과감히 중단하거나 규모를 줄입니다. 이때 미래의 불확실한 이익보다는 현재 확실하게 들어가는 비용을 더 크게 평가하는 높은 할인율을 적용해 사업을 조기에 끝내도록 유도하기도 합니다. 5. 일몰법의 도입. 법을 만들 때 특정 정부기관이나 사업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효력을 잃도록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제도입니다. 계속 유지하려면 왜 필요한지를 다시 증명해야 하므로 주기적인 평가를 강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6. 연기준 예산. 작년 예산에 얼마를 더하는 식이 아니라 매년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평가하여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부터 예산을 배분하는 혁신적인 예산 방식입니다. 7. 조직인력 예산의 감축. 정부 부처를 통폐합하거나 공무원 수를 줄이고 불필요한 경비를 삭감하는 등 눈에 보이는 규모를 직접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8. 행정 절차의 간소화.
불필요한 보고나 여러 단계의 결제 과정을 줄여 행정의 속도와 효율성을 높입니다. 4. 감축관리와 거리가 먼 제도들. 다음 제도들은 이름이나 성격 때문에 감축관리와 연관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 목적이나 등장 배경이 다릅니다.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니 꼭 구별해서 기억해 주세요. 1. 위원회 제도. 위원회 제도는 행정의 전문성, 공정성, 민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감축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2. 자본 예산. 자본 예산은 1930년대 대공황 극복을 위해 정부가 대규모 공공사업을 벌이던 큰 정부 시대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3. 계획 예산. 계획 예산은 1960년대 미국에서 장기적인 국가 목표 달성을 위해 중앙 집권적으로 예산을 관리하던 큰 정부의 대표적인 예산 제도입니다. 4. 목표 관리. 목표 관리는 결과 중심의 성과를 관리하는 기법일 뿐 그 자체가 감축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5. 감축 관리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들. 이처럼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정부 규모를 줄이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1. 법적 제도적 경직성. 법률로 만들어진 조직이나 사업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없애거나 줄이기가 매우 힘듭니다. 2. 이해 당사자의 저항. 감축으로 인해 자신의 자리나 혜택을 잃게 될 공무원, 정책의 혜택을 받던 수혜 집단, 관련 이익 집단들이 당연히 강력하게 저항하겠죠? 3. 매몰 비용에 대한 집착. 지금까지 쏟아부은 돈이 얼만데? 하는 생각 때문에 실패한 사업인 줄 알면서도 중단하지 못하는 심리적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다. 4. 동태적 보수주의. 모든 조직은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는 강력한 속성이 있습니다. 심지어 조직의 원래 목표가 사라져도 목표의 승계라고 부르는 것처럼 새로운 목표를 만들어서라도 조직 자체를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6. 성공적인 감축 관리를 위한 고려사항. 그렇다면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감축 관리를 성공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전략적 접근. 무조건 칼질하듯 줄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가치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하는 명확한 목표와 우선순위에 따라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합니다. 이 변화 관리 능력의 확보. 감축은 조직에 큰 변화와 충격을 줍니다. 이 과정에서 구성원들이 느끼는 불안과 저항을 잘 관리하고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강력한 리더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3. 가회성의 고려. 효율성만 따져서 모든 여유 자원을 없애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닥쳤을 때 대응할 능력이 사라집니다. 따라서 위기 대응과 혁신을 위해 최소한의 여유분, 즉 가회성은 전략적으로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감축 관리란 정부 실패에 대한 대응으로 등장한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기 위한 관리 방식으로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선 적극적인 효율성 극대화 전략입니다. 둘째, 감축 관리의 방법으로는 민영화나 규제 완화와 같은 기능과 조직의 재조정, 일몰법이나 연기준 예산과 같은 사업관리 기법의 혁신, 그리고 직접적인 자원 감축 등이 있습니다. 셋째, 감축 관리는 법적 경직성, 이해관계자의 저항, 매몰 비용, 조직의 보수성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실행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넷째, 성공적인 감축 관리를 위해서는 전략적 접근, 변화 관리 리더십, 그리고 위기 대응을 위한 최소한의 가회성 확보가 중요합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